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 수공장 3분기가 마무리되고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4분기 그리고 10월달 시작 10월 첫 번째 주간 전략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먼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휴장입니다. 거의 휴장이에요. 목경일로 5일 정도, 거래일수 5일 정도 휴장이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하나의 분기가, 새로운 분기가 시작이 되면서, 지난주 후반, 다우지수의 일부 움직임 부분에서 다시 팡이라는 종목군들이 좀 꿈틀꿈틀하는 움직임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첫 번째, 상반되게 어느 쪽에 힘 부분들이 기울 것인가, 금요일장 모닝브리핑에서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잘못 전달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정정을 좀 하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장세 부분들일까 아니면 소음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까 같이 한번 일단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 예산안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2월달에 올해 6월달이죠. 이탈리아 정부가 반체제정당 오송운동하고 그 다음에 극우정당이 동맹이 두 개가 일단 연합정부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포퓰리즘 부분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서 우려 부분들이 계속 표명이 좀 됐었는데 그 의회에서 2.3% GDP 대비 그 부분들은 오케이가 됐는데 여러가지 정책 부분들에서 재정 지출 부분들을 확대하는 게 계속 내용들이 좀 표출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재정 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이탈리아 재정 우려에 대한 확대 부분들, 그래서 10월 20일 날 의회 승인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이러한 불안 심리 부분들이 이탈리아하고 독일 국채 수익률 자체가 계속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항상 국채 이탈리아 예전에도 보면 뭐 스페인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터키도 뭐 영향 부분이 있었다 라는 내용으로 계속 소음 부분들을 좀 만들었었죠. 근데 이탈리아는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조금씩 끌고 있다. 또 하나의 소음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소음의 가능성 부분이 1차적으로 높다. 10월 20일 날 내년 예산안 부분들에서 세부 내용이 이 두 오송운동가 동맹이라는 이 정당 자체 출범이 포퓰리즘 부분들을 또 표방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처음에는 EU의 탈퇴 관련 가능성이 계속 부각이 좀 되면서 그게 시장에서 화자 부분들이 좀 됐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이제 내년 예산안 때문에 내용들이 좀 코멘트가 나온다. 그래서 최근 재정 적자 폭 부분들을 확대하면서 이탈리아 재정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투자가들이 아리송하다라는 표현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첫 번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이제 주 후반에 이제 팡 관련된 종목군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업장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렸죠. 다음 주 이제 간단하게 일정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다음 주 후반에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나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월 1일 정도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FMC 이후에 이번 주군 10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연준 은사들이 서로 연설이 아무튼 많아요. A, B, C, D 뭐 워낙 많은 그 연준 은사들이 표명을 좀 하기 때문에 보실 것은 10월 2일 정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중 외환 보유고하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부분도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유 부분들은 당연하죠. 무역 전쟁에서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과연 시장에서 여파가 있을 것인지, 이 여파는 일단 500억 달러의 규모이죠. 아직 뭐 2천억 달러가 부과가 되기는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지수에 영향권을 줄 수 있을까? 외환 보유고와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에 영향권을 줄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한번 체크를 하려고 하고 가겠죠. 물론 지금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 1사분기 정도에는 이 지표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이 지표에 어느 정도는 영향권을 좀 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좀 할 수 있겠죠.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500억 달러 상반기에 논의가 됐고 부과가 됐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제조업 지표와 그 다음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에 영향을 주었는지 시장에서는 한번 체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10월 2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올해 금리 인상은 4번, 내년에는 3번, 그 다음에 2021년부터는 거의 뭐 금리 인상이 미파족보다는 비둘기적인 진행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코멘트도 한번 시장에서 체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10월 5일이 삼성전자 3분기 예비 실적 가이던스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중국, 미국의 제조업, 그 다음에 중국은 휴장이죠. 오늘 주 후반에 보시면 상해종합지수가 그래도 1%대 마무리를 하기는 했죠. 10월 달부터 중국은 소비 전략 부분들을 상당히 강화를 진행을 합니다. 소비세 어떻게 보면 내수 부양을 위해서 강경 드라이브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반등을 이끌었던 하나의 계기 부분들이 그런 쪽 요인에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불구하고 25%에서 10%로 하향이 되고 부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지수의 탄력적인 움직임 부분들은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 10월부터 뭐 소비 그 개인들에게 어떤 다양한 혜택 부분도 주고 있고, 또 역시 미국을 제외한 뭐 거의 2,000개 이상의 그 제품들, 그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관세 부분들은 관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인하를 했어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은. 그래서 관세를 7월 달에 한 1,500개 약간 못 미쳐서 관세 인하 부분도 좀 했고, 거의 15%되는 관세를 6%대로 관세 인하를 했으니까 상당히 영향권이 좀 좋겠죠. 그리고 또 11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 11월부터는 거의 한 1,600개 가까운 규모의 또 수입 품목 부분들의 관세 인하 부분도 좀 합니다. 참 다양하게 그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힘의 균형 부분들이 서로 팽팽하게 일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에서 다음 주 ISM 제조업 지수하고 그 다음에 외환 보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맞대응 부분들로는 그 뭔가 다양한 내수 부양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도 내용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냐, 그 다음에 무역 논쟁 부분들을 수면 아래로 살짝 가라앉혀서 중국의 내수 부양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 과정 중에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다음 주 휴장이 조금 많다. 그래서 이탈리아 관련된 소원 부분들이 살짝 시장의 변동성, 어떻게 눈치를 보는 눈치 불확실성 장세 부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 후반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서 그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 장세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 그래도 예전에 과거 주도주였죠. 과거 주도주가 다시 실적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망치를 시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지난주에 있었던 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 베이스 기본적으로 일단 깔려 있었던 종목이죠. 같이 과거에 같은 동반 상승 부분을 이끌었던 종목분들이니까. 그래서 동반 상승 부분도 이끌어냈으니까 이 균형추가 다음 주 후반 정도에 삼성전자 실적 부분들이 나오면서 같이 뭡니까? 딱 그 부딪히면서 이 힘 균형 부분들의 추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와중에 보면 항상 보면 지금 실적 장세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약간 눈치 보기 장세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계속 눈치 보기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종목별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특이사항 부분들이 발표되고 뭐 테마가 형성이 된다든가 이런 종목군들 별도로 움직였었죠. 별도로 움직인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별 종목군들의
특기 성향 부분들을 체크하고 추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기본 베이스는 뭔가 대형주 쪽에서는 산업주는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형주 쪽에서 산업주 쪽 부분도 우상향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섹터의 개별 모멘텀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최근 9월달 중순 넘어서 특히 8월 중순부터 9월달에 가장 상승 부분에서 조선업종이 움직인 부분들이 다른 업종군에 같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운송 관련된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고, 물론 유가 상승에 따라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효과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조선업종의 상승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약간 쏠림 현상 부분들이 좀 심했죠. 어디 쪽인가? 반도체 쪽이 많이 쏠림 현상 부분들이 가속화됐는데 그나마 조금 회복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그쪽 조선업종 우리나라 현대상선 쪽에 수주 관련된 부분도 진행되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계속 수주 모멘텀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너무 한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던 실적 관련된 모멘텀 자체를 일부 좀 분산시키면서 같이 동반 상승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 자체가 워낙 그 일자리 창출하고 후방산업이 자동차 산업 못지않게 후방산업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움직임 부분들 동반 워낙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부분들인데 꿈틀꿈틀하는 움직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결론 부분들을 러프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주 초반에는 이탈리아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체크하려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 중에 주 후반에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부분들로 실적의 가속 드라이브 부분들을 어느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아니면 한 템포 쉴 것인가 최근 지수 부분에서 한 템포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정고점 수준에서 물량 소화 부분도 조금 하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들을 하면서 다음 실적을 확인 후에 돌파 부분들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일단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항상 우리 시장에서는 변수는 계속적으로 뭐 동일한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보호막 남북 경협 부분들이 지난주 후반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죠. 예전에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왜?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만약에 기대감 자체가 컸다. 물론 남북 경협은 기본 베이스가 기대감이지만 기대감의 질 자체가 약간씩 바뀌고 있어요. 금전적으로 자금이 개방 자체가 1차로가 열릴 것인지 3차로가 열릴 것인지 아니면 8차로가 열릴 것인지 4차로가 열릴 것인지 8차로가 열릴 것인가에 따라서 이 상승 속도의 반등 속도 부분 그 다음에 향후의 시장의 기대감 부분들의 폭을 받는 종목 섹터 부분들 섹터가 약간씩 틀려져요. 그래서 1차 상승 부분들이 불꽃을 일으켰다면 2차 상승 부분들이 이미 꿈틀꿈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한 달 전부터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 종목군들도 반등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 종목에 너무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도 다 아는 그 종목 섹터 종목에만 너무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다음 2등 3등으로 움직일 종목군들은 뭐가 있을까? 4차로가 움직였을 때 8차로가 오픈이 됐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1차보다는 2차, 3차 쪽에 미리 길목직기를 하시는 게 직장인분들은 차분하게 어떤 성장주 사이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배열의 사이클 부분들을 매매하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드리면 조금 전에 중국의 시진핑이 7월 달에 관세 인하 부분들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 관세 인하 부분들을 좀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대규모 지방채 발행 부분들을 했어요. 8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140조 정도까지 지방 채권 부분들을 했고 9월 달에도 보면 거의 한 130조 정도의 유동성 부분들을 공급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 투자했던 기업들 있죠. 투자했던 기업들이 다시 중국을 철수하고 다시 본국으로 가려던 걸 계속 뭡니까? 어드밴티지를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거둔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면 법인세 쪽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부분들을 예전에는 일부에만 했던 것을 모든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거 뭡니까?
무역 전쟁, 미국과의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 단기적으로 승부를 걸는 게 아니라 장기전 포석으로 이미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장기전으로 포석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보시면 트럼프가 캐나다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제 뉴스 리스트에는 캐나다가 완성이 되지 않고 멕시코하고 일단 양자협정으로 나프타가 예전에 멕시코하고 캐나다였지만 일단 멕시코만 진행하는, 그럼 캐나다도 지금 진행이 안 됐고 뭐 일본도 조만간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일본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EU도 아직 뭐 지난번에 대략적인 가이던스 부분도 잡았습니다만 아직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미국과 중국의 논쟁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 부분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중간선거에서 빅 이벤트 부분들로 트럼프가 만들 어떤 드라마틱한 요건 부분들의 하나적인 중추적인 역할 부분들은 뭐 캐나다나 일본이라든지 EU 쪽하고 협상 부분들 마무리한다는 거에 첫 번째 부분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센세이션한 역할 부분을 만들 것은 북미 정상회담, 뭐 판문점이 지금 유로권 후보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미 정상하고 그다음 미군의 유해 송환 부분들을 더 확대를 시키면서 뭔가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베트남이 그 국교가 예전에는 경제 제재 부분을 상당히 크게 받다가 문호가 개방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미군,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미군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을 하면서부터 하나씩 경제 제재가 풀리기 시작하고 서로의 교류 확대가 됐다는 하나의 선례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미국과 북한, 북미 관계, 남북 경협의 4차로냐 8차로의 확정 부분들의 논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확대가 되고 있지 축소가 되는 모습보다는 확대가 될 가능성 자체가 10월과 11월달, 특히 10월달, 다음 달 초중 정도면 이제 그 중간선거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죠. 중간선거에서 상원만 공화당이 유지가 되면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하원은 뭐 민주당 쪽이 가져가고 하더라도 상원만 유지가 되면 시장에서 크게 뭐 영향권을 줄 내용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이제 10월달 클라이막스를 만들 가능성은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0월 첫 번째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주간 전략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